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가운데 제5부 중에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제목은 집단무의식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강의 가운데서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5부 9강 의식이란 무엇인가와 제10강 정보통합이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식은 정말로 수수께끼라고 할 만치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식은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와도 연결된 것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3부 15강 심의 무경과 제5부 5강 관찰자의 의식에서 설명한 것처럼 양자역학의 관찰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 물리학계에서 논란 중인 그런 문제입니다. 만일 유식불교의 수행자들이 체험한 것처럼 우주가 식전변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설득력을 갖게 설명할 수만 있다면 이 관찰자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이것은 불교가 물리학의 해석에 도움을 주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은 두뇌의 작용일 뿐이라는 신경과학자들에게도 새로운 안목을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식전변이라면 누구의 식전변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나라는 개인의 식전변인가?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그것은 개체적 자아를 초월한 어떤 초월의식이라야 할 것입니다. 초월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한 준비 단계로 5부의 강의에서는 9강, 10강에 이어 11강에서 꿈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제12강에서는 기억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고, 제13강에서는 집단 기억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살펴본 것들은 다 지난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끼리의 머리, 몸통, 다리, 꼬리처럼 각 부분이라면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1심이 되겠죠. 그런 목적으로 지금 집단 기억에 이어서 지금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준비 과정 연속으로 이번 제14강에서는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로서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융이 말하는 공시성과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공시성은 우리나라 말로 동시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석 심리학의 개척자라고 할 수 있는 칼 융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공시성은 모든 것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의미가 있는 우연의 일치가 발생했을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우연처럼 보이는 두 사건 사이에는 비인과적인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설명한 그런 원리입니다. 융이 제시하는 동시성의 예를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융의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쟁적인 여성이 있어서 굉장히 말하기가 까다롭고 날카로운 여인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스카라베라고 하는 황금 풍뎅이를 자기가 받는 꿈을 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꿈을 말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여자와 칼 융은 황금 풍뎅이 한 마리가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여자 융은 창문을 열고 그 황금 풍뎅이를 잡아서 당신이 풍덩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여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이 여자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의 근간 합리성은 많이 줄어들었고 정신적 변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여자는 세상에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흑과 백 사이에는 많은 종류의 색깔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바로 스카라베가 상징하는 것과 이 여인의 태도 변화입니다. 스카라베는 고대 이집트에서 만물의 생성과 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 벌레를 본따 부적을 만들어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그 여자의 꿈과 날아온 스카라베와 그녀의 변화는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것은 표면적인 것일 뿐 실은 우연이 아니라 깊은 마음속과
이 시공간에는 그야말로 우주와 내 마음이라는 뜻이죠. 이 시공간에는 이 사건들을 연결시키는 어떤 비인과적 원리가 있다는 것이 융이 말하는 공시성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과 우주의 시공간 속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서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사이비 과학을 답하는 데 앞장을 서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잡지도 출판한 스캡틱의 발행인인 마이클 서먼은 공시성을 사이비 과학으로 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의 발명 책 195페이지에는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만 아닙니다. 공시성은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 과학으로 여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허망할 만한 개념은 아닌데, 사이비 과학으로 비난받는 것은 공시성의 예를 잘못 들고 거기에 어떤 신비한 힘이 개입된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공시성이 탄생을 할 때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아마 사라질 겁니다. 칼 융은 사실 양자역학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베타 원리를 발표하고 또 중성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예측해가지고 1945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파울리와 1932년부터 1958년까지 파울리 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과 공시성의 문제를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칼 융의 이 공시성의 개념에는 바로 물리학자 파울리가 동의를 한 것이죠. 융은 파울리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파울리와 공동으로 원자와 원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아톰 앤 아키타이프라고 하는데, 파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유명한 물리학자 파인만의 대학원 시절 세미나를 하는데 파인만의 세미나에 파울리가 참석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그냥 파인만이 기겁을 할 정도로 아주 놀랬다고 하는데, 뭐냐면 파울리는 역대 이론 물리학자 중 이론적으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하게 이름난 물리학자였습니다. 이런 파울리와 충분히 논의하고 또 공저로서 책을 쓸 정도라면 공시성은 그렇게 사이비 과학으로 매도당할 만큼 허술한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공시성은 사실 물리학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개념입니다. 우주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면 융의 공시성에서 말하는 것 같은 비인과적 연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자 얽힘이거든요. 양자 얽힘이라는 것은 우주의 양쪽 끝에 입자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것이 않습니까? 더구나 이 세상을 사건 중심으로 보는 것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의 관점이라면 이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는 색신불이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색신불이라면 양자 얽힘을 심리 문제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라면 나눌 수 없는 하나를 심리 현상에까지 연결해서 집단 무의식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면 거기서 공시성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제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말하는 인간의 정신 계층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되고, 더 나아가서 무의식은 개인의 경험한 것이 쌓여있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으로 구분됩니다. 그림에 나와 있죠.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이 그림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은 표층 의식을 뜻하고, 의식의 중심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고라 부르는 자아가 있고, 그 아래에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고, 그리고 마음의 맨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주 심층 깊은 곳에서 참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있습니다. 셀프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자라고 말씀드리면은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참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불교에서 부정하는 아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나의
불성과 같은 어떤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인 무의식이란 어릴 적부터 경험했지만 현재는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의미하는데, 개인 무의식은 무의식 안에서 보다 표면에 있으며 본질적으로 의식 속에 더 이상 남아 있지는 않지만 쉽게 의식 위로 떠오를 수 있는 자료의 창고 혹은 저장소를 뜻합니다. 집단 무의식은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집단 무의식은 인간이 먼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의식, 여기서 말씀드린 의식은 콘셔스네스가 아니고 어떤 제2의 의식 같은 그런 걸 말씀드린 겁니다. 관습, 문화 등이 저장된 인간이 잠재적 기억의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에서 말하는 과거란 인간의 종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 이전의 동물 종족의 역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집단 무의식은 여러 가지 원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용어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원형이라는 것은 특정 시대나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태를 지은 이미지나 심상을 말합니다. 신이나 악마, 현자, 사기꾼, 영웅, 지도자 등 이런 것을 바로 원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격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한 원형의 수는 무수히 많지만, 융이 언급한 인간 정신 속에 속하는 대표적인 원형으로는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 자기 5가지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린 것은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흥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페르소나, 아니마, 아니무스, 그림자를 찾아보기라고, 전 자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프, 인간의 내면 정신세계 중심에 있는 집단 무의식으로서 개인의 진정한 성숙과 발달을 가져오는 창조적인 어떤 자율적인 정신 내용을 뜻하는데, 진실된 나, 진정한 자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나 불성 등으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집단 무의식이 흥미로운 점은 그것이 일심 또는 아리아식의 개념과 무척 닮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융은 집단 무의식과 일심은 같은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벳 해탈에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융은 그 책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에 여러 군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문장은 어떤 문장을 말하면서, 이 문장은 동양의 한마음이 서양의 무의식 개념과 같은 것임을 또 한 번 입증한다. 한마음은 정신적 자기로 불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 책을 곳곳에서 융은 한마음과 무의식이 같은 개념임을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융이 볼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집단 무의식과 한마음은 같은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집단 무의식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은 표층 의식에서는 서로 달라서 나와 너가 있고 그가 있지만은 심층 의식에서는 연결된 하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을 보면은 독도가 있고 제주도가 있고 오키나와가 있고 뭐 솔로몬 군도가 있습니다. 다 떨어져 있지만은 바다 밑을 통해서는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심층 의식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은 아직 주류 심리학계에서 정론으로 인정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융이라는 탁월한 심리학자가 오랜 관찰과 토론 끝에 확립한 개념으로서 학문적으로 계속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한마음이라면 초월의식을 생각하고 그 역할과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유식불교는 명상을 통해 직관한 것이라 그것이 비록 진리랄지라도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거나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에 융의 집단 무의식은 심리학자와 관찰 내용을 바탕으로 이끄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에 허술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죠. 이런 뜻에서, 즉 최소한의 학문적 뒷받침이 있다는 뜻에서 제15강에서는 우리는 한마음을 바탕으로 개체적 자아를 초월하여 활동하는 초월의식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